자, 늘 그랬듯 인사는 공손하게 송공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벳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나의 개소리. 안녕하세요, 문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저희가 그 위클리벳 하면서 좀 얘기를 하면서 늘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해를 잘 시키려고 노력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대중의 인식이 쉽게 바뀌지 않아서 저희들 스스로도 약간 조금 껄끄러웠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 이게 아마 설명을 저희 나름대로 쉽게 드리려고 하는데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맞아요. 예전에 동물병원 진료비만 갖고도 위클립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도 잘 이해 못하시는 분이 여전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여전히 대중의 인식은 비싸다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동물병원 진료비와 관련해서 무언가 대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정부에서 이번에 그것과 관련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있죠. 예. 일단은 동물병원비가 비싸다는 표현은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인 표현이잖아요. 사람 진료비와 비교해서 비싸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근데 절대 실제로 비싸지 않다는 건 예전 위클립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이번에 추진하는 건 뭐냐면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이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병원마다 똑같은 자기가 봤을 때 똑같은 진료 항목인데 진료비 차이가 너무 다르게 나고 천차만별이고 그리고 본인이 봤을 때 병원 진료비가 비싸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자꾸 이제 민원이 발생하고 분쟁이 발생하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줄여야겠다.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동물병원의 표준 진료 수가 체계를 도입하자. 그래서 이걸 계획을 잡아놓고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일반인들의 의견을 물어보기 위해서 지금 온라인 정책 포럼을 추진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녹화 날짜 기준으로 8월 4일 날 이미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국민식문고에 들어가셔서 정책 토론 폴더를 눌러서 동물병원이라고 검색하시면 누구나 일반인이 참여해서 의견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의견을 남기기 전에 도대체 이게 뭔지를 정확히 좀 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클리벳에서 오늘 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냥 가장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뭐 사람은 병원 갈 때 대충 어느 정도 진료비가 나오겠다라고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동물에 있어서는 사실은 예측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복불복식으로 내가 어느 동물병원을 가느냐에 따라서 가격도 너무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냥 좀 이 정도 진료에는 이 정도를 예상할 수 있고 그다음에 대체로 동물병원들이 조금 비슷한 가격을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막연히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사람 진료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보험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보험이 되는 거 우리가 급여 항목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거는 정부에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전부 다 정해놨단 말이에요. 뭐는 얼마, 뭐는 얼마, 뭐는 얼마. 그다음에 비급여 항목이 있죠. 대표적인 게 성형수술. 근데 성형수술 아시겠지만 병원마다 천차만별이거든요. 엄청 달라요. 그렇죠. 같은 항목이어도. 예를 라섹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심평원 발표 보니까 3배 차이 나더라고요. 80에서 240만 원까지. 그러면 동물병원의 모든 진료는 사실상 비급여잖아요. 동물 의료보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 이걸 추진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100% 비급여인 이 동물병원 진료를 어느 정도만이라도 급여처럼 그러니까 수가가 있게끔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하자는 거냐면 사람 의료 분야에서와 같이 동물 의료 분야도 진료 행위에 대한 표준 항목화 및 각 항목별 비용 추계 등의 연구조사를 통해서 진료 항목별 수가 체계를 구축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려워요 말이. 말이 어려운데 쉽게 하기하면은 뭐는 얼마, 뭐는 얼마 이렇게 한번 짜보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반려인들 입장에서는 더 좋아지는 거 아니야라고 막연히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게 또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일단은 현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 일단은 동물병원 간의 진료비는 지금 자율로 맡겨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뭐 동물병원 시설, 뭐 수의사 수준, 뭐 같은 진료라고 하더라도 쓰는 장비나 의약품이 다르잖아요.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인력 구조,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진료비가 이제 자율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건데 재밌는 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동물병원 진료비를 자율경제로 풀어놨기 때문에 진료비를 맞추면은 단합으로 걸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2009년에 부산시 수의사회가 하도 병원마다 진료비 차이가 난다는 얘기가 많으니까 그럼 간단한 우리 예방접종만이라도 진료비를 맞춰보자라고 해서 맞췄다가 3천만 원 과징금을 맞았거든요. 거기다가 제가 직접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 심사관이 있어요. 거기 물어봤더니 이 수의사회가 나서서 동물병원 협회나 이런 관계자가 나서서 병원비가 항목당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조사하는 것만으로도 이게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수의사회에서
각 병원마다 뭐 얼마 조사도 못해요. 이래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위반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동물병원 진료비는 수의사 입장에서 억울하게도 맞출래야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인의에서는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제 바로 의료보험제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다들 아시겠지만 1987년에 전 세계에서 정말로 손꼽히게 전 국민 의료보험을 딱 도입을 했잖아요.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거든요. 미국에서도 의료보험 때문에 난리인데 우리나라는 되게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려동물 보호자분들이 하도 우리나라가 의료보험 혜택이 잘 돼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동물병원 진료비가 자꾸 비싸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비인후과 내과 가면은 진료받고 5,000원만 내는데 왜 동물병원 가면 5만 원 내냐 이거예요. 나머지 금액은 의료보험 공단에서 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사실 보험료를 계속 납부를 하고 있어요. 매달 의료보험을 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망각하시는 거죠. 당장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만 따지니까 이제 비싸게 느껴지는 건데 어쨌든 이번에 수가제를 도입하게 되면은 아마 사람 우리 의료보험처럼 행위별 수가제를 도입하게 될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 사람 의료보험도 어떻게 도입을 했냐면은 의사들의 의료인의 의료 행위를 세세하게 다 항목을 나눠요. 그래서 이 각각 항목이 갖는 가치를 매기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A라는 진료를 할 때 요런 항목, 요런 항목이 필요하겠다. 그럼 이거 딱딱딱 더해서 그럼 수가 얼마 이렇게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물병원 의료 수가를 아마 도입하게 될 때도 이거부터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의에서 이 수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의료의 개별 행위를 45만 개까지 분류한 다음에 이거를 다 조합해서 5,400개의 진료 항목을 정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급여 항목이 5,400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는데 8년 이상 100억 이상의 국비가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매년 건강보험공단이랑 의료보험공단이랑 건강보험공단이죠. 거기랑 공급자 단체, 의사 약사 협회에서 매년 수가 갖고 매년 그 협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 의료보험도 오래 연구 용역을 거쳐서 오랜 시간 동안 해서 의료 체계를 만든 다음에 매년 이걸 수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동물병원에서도 이거를 수의사의 의료 행위를 다 나눈 다음에 가치를 매긴 다음에 이걸 도입할 수 있을까? 일단 이런 물리적인 제약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들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경우에 8년 걸렸으니까 동물은 그래도 못해도 4년 이상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일단 어쨌든 사람에서 한 게 있으니까 좀 참고하면 되긴 할 텐데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지적해야 되는 게 이제 행위별 수가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방법이 행위별 수가제예요. 우리나라 의료보험에서 하고 있는 게 행위별 수가제거든요. 그거 말고 최근에 하도 이 건강보험 적자가 심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포괄수가제라는 걸 도입하려고 하고 있어요. 실제로 포괄수가제. 네, 실제로 몇 개 항목은 포괄수가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자가 어떤 질병으로 딱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냥 보험공단에서 얼마 의료기관에 주고 끝이에요. 그 의료기관이나 의사 입장에서는 그 돈 갖고 이 환자 치료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돈 내에서 자의적으로 병원이 환자 치료를 한다는 말이죠. 그 돈 내에서만 그 돈 갖고만 이제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환자한테는 그 돈을 넘어가는 어떤 진료 행위가 필요한데도 그걸 넘어가는 걸 안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포괄수가제가 되면. 근데 이거를 양 측면이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 이걸 왜 도입했냐면 하도 의료보험비가 새는 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의료보험비 뭐 찍으면 의료보험 얼마 청구되고 뭐 하면 청구되고 뭐 하면 주니까 과잉진료도 많이 하고 환자분들도 막 병원 쉽게 다니잖아요. 그렇죠. 병원 쇼핑한다고 하는데 왜냐면 병원 진료가 2-3천 원밖에 안 나오니까 하루 10군데 돌면 사실 의료보험공단은 몇십만 원 나가는 거거든요. 이걸 줄이기 위해서 진단 하나당 얼마 주고 끝내자. 근데 정부 입장은 좀 이해가 돼요. 건강보험 재정을 좀 건전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의사 입장에서는 이 돈 갖고 다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진단명이라고 하더라도 환자별로 다 필요한 진료가 다르잖아요. 검사 항목이. 근데 똑같은 금액을 주면 이 환자는 이 돈으로 되는데 이 환자는 앞에 환자와 다르게 추가로 CT를 한번 더 찍어보고 싶은데 병원 입장에서 찍을수록 손해니까 안 하게 되고 의료질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동물 표준수가 체계를 도입하면서 의사처럼 개별 행위를 분류해서 조사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제 행위별 수가제를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를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포괄 수가제와 그리고 행위별 수가제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좀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그래도 우리 어떤 좋은 정책들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할 때 해외의 경우에 뭐 잘 되고 있는 나라라든지 또는 가까운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또 궁금해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동물한테 이 표준수가
수가 체계를 도입하겠다로 이제 정부가 발표하고 온라인 정책 포럼을 하니까 이걸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이런 분들이 있는 거죠. 아니 해외에도 동물 진료 수가 도입된 나라가 별로 없는데 왜 우리나라가 먼저 하냐. 이렇게 반대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약간 좀 다른 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의료보험도 우리나라가 되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빨리 모범적으로 도입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근데 과연 이 이유가 합당한지를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반대하는 건 좀 제가 봤을 때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일단은 세 개 나라만 좀 살펴볼게요. 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랑 똑같이 표준 수가가 없어요. 그리고 독점 금지법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수의사 단체가 기준 가격을 설정하거나 수의사끼리 요금을 합의하는 게 금지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동물병 각각의 진료비를 측정하기 때문에 편차가 발생한다. 우리나라처럼 자율 경쟁을 하고 있는 거고. 미국에서도 정해진 수가는 없어요. 근데 동물병원 협회가 정기적으로 동물병원 진료비 통계를 조사해서 발표를 하는 거죠. 참고 자료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난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는 조사도 못하게 돼 있는데 미국은 그냥 지역별로 이 병원 규모별로 이 진료 항목에 대해서 이 정도 가격이 있다라고 조사해서 기초 정보는 제공하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교할 참고가 되겠죠. 기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정도까지 미국은 허용하고 있고요. 근데 역시 수가 제도는 도입돼 있지 않은 거예요. 네. 그다음에 수가가 도입된 나라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독일인데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물 진료 수가 법이 99년에 제정이 됐고요. 2008년에 이제 수가가 아예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어요.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각 진료 항목별로 수가 얼마가 정해져 있는데 핵심은 동물병원마다 이 수가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최대 여기서 3배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 수준을 기준을. 그렇죠. 그러니까 하한선을 정해놓은 거죠. 하한선을 정해놓고 동물병원도 뭐 독일도 마찬가지겠지만 규모도 다르고 수의사 수준도 다르고 뭐 진료 들어갈 때 쓰는 장비나 의약품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네가 봐서 수가는 이건데 너네가 3배까지는 받을 수 있게 어떤 융통성을 발휘해 놓은 거죠. 근데 요새 중요한 게 이제 수의사들이 그냥 불만이 없어요. 3배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보호자 입장에서는 지금 수가제를 꼭 도입하자고 우리나라 보호자분들이 많이 주장하시는데 그분들 중에 이제 이런 이유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동물병원 진료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제발 수가를 좀 도입해달라. 근데 이거는 너무나 잘못된 생각인 게 독일의 경우처럼 수가제가 도입이 되면 이게 하한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의사가 이것보다 낮게 받는 것도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율 경쟁이기 때문에 수의사가 아무리 낮게 받아도 불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백신 같은 경우에도 몇천 원에 사실 지금 접종해주는 병원도 있거든요. 근데 소비자가 선택하는 거죠. 근데 싼 데 가면 대신에 어떤 의료질이 떨어질 거라는 거 감안하고 가는 거고, 근데 비싼 데 가면 좋은 의료를 받을 거라고 감안하고 가는 건데 수가제가 도입되면은 하한선이 정해지기 때문에 최저 가격은 지금보다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 소비자의 선택권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연히 그냥 비싼 진료비가 좀 저렴해지지 않을까가 아니라 굉장히 뭐 저렴하게 잘 맞추고 있었던 주사 비용이 갑자기 올라가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황당한 상황이 네. 벌어질 수도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단순히 이걸 찬성해야 되는지 반대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동물병원비가 비싸기 때문에 수가제 도입해야 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측면이 있고 대신에 동물병원마다 너무 진료비 차이가 나서 헷갈린다. 이거는 이제 이유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수가제를 예를 들어 도입을 했어요. 근데 이게 네. 단순히 수가제만 딱 도입을 하고 이거 진료비를 공시하고 이제 동물병원들 이렇게 진료비 받아 라고 해서 거기서 끝나버리면 수의사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사람에서 수가제가 잘 도입될 수 있었던 건 이 수가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만큼 우리가 수가가 책정돼 있으면 뭐 외래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 부담률이 20%예요. 암 환자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률 5%. 그러니까 지금 암이 걸리면 내가 5%만 내고 95%는 의료보험공단에서 주잖아요.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가를 정해놓고 나머지는 이제 의료보험공단이 주니까 의사들도 이걸 감내하는 건데 수의사 입장에서 의료보험에서 지금 지원해주는 게 없는 상태에서 수가는 너네 이렇게 받아라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내가 투자해놓은 것도 다 다르고 병원마다 상황이 다른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수가제를 정말 도입을 하려면 이 조사된 수가를 바탕으로 동물 의료보험제도까지 같이 연결시켜서 도입이 돼야 이게 그나마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과연 지금 동물 키우시는 분들한테 너네가 이제 불만이 많으니까 동물 우리가 수가제를 도입해줄게, 수가를 다 조사해줄게. 그 대신에 이거 이후로 이제 동물 의료보험을 도입해야 되니까 의료보험비를 앞으로 매달 얼마씩 내. 그럼 이걸 이제 또 감안할 분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 지금 표준 수가 체계를 도입하려고 하는
목적이 단순히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구체적인 어떤 장기적인 동물 의료보험까지 연결된 계획 없이 추진하는 게 과연 말이 되냐 이런 생각이 제가 좀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책 토론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표준 수가제를 통해서 진료비가 낮아진다라는 생각만 막연히 했는데 이야기를 좀 듣고 보니까 의료보험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은 진료비가 낮아진다는 보장도 없거니와 오히려 진료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그 의료보험 얘기가 나오니까요. 사실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동물을 바라보는 의식 수준 얘기가 또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이게 뭐 동물병원 진료비는 낮았으면 좋겠지만 쌌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동물에게 또는 내 동물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에게도 무언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공적인 일에도 내가 뭔가 기여를 하겠다는 생각까지는 못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독일은 수가제가 도입이 됐잖아요. 근데 독일은 아시는 것처럼 이 동물에 대한 수준, 복지 수준이나 인식들이 너무 높잖아요. 그래서 독일은 유기동물 안락사율이 빵 푸른 거 다 아시죠. 게다가 독일은 동물세가 도입이 이미 돼 있어요. 동물을 키우는 순간부터 내가 유기동물을 입양받던 새로 분양을 받으면 바로 동물 등록을 하면서 동시에 그달부터 매달 동물세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동물세를 내라고 하면은 과연 얼마나 따라올까 의심이 되는 상태에서 게다가 지금 동물을 그 등록해야 되는데 등록률도 엄청 낮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수가제만 도입하자고 하는 건 사실은 의무는 안 하면서 원하는 것만 받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자기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좋아요. 표준 수가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이런 복잡한 뭐 뒷받침이 돼야 된다면 그냥 적어도 병원이 어느 정도를 받고 있는지 공시 정도까지만 해줘도 되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저희 7월 7일 날 그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최한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얘기했잖아요. 거기 이제 반려동물 산업이 신산업 육성 5개 산업 중에 하나로 포함됐는데 사실 거기에 진료비 공시제 얘기가 살짝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공시제가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사실 동물 공보험 도입은 어렵죠. 사실 사람 의료보험도 지금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보험이 있잖아요 대신에 무슨 회사에서 운영하는 사보험들 그러니까 상품이 지금 2개 정도 있는데 이게 다 적자 보고 제대로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보험 회사들이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준 수가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보험 상품을 만들 때 보험비를 얼마를 받고 실제 이 진료 진단을 받았을 때 얼마를 줘야 하는지 정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시제가 되면은 이 보험회사들이 보험 상품 만들 때 좀 도움이 될 거다라는 목적으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까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수의사들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공시제가 된다 하더라도 정말 그 어려웠거나 다양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진료비가 측정되는 거는 말이 안 되고 간단한 진료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되게 단순한 좀 테크닉만 들어가는 진료 같은 수준 그 정도 수준에서 공시제가 되게 하는 거는 좀 수의사들도 한번 찬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당연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걸 감안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두어사만 해도 지금 담합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해서 그 정도 수준으로 고민해보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표준 수가 체계까지 가는 거는 의료보험까지 연결될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많으니까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해서 의견을 남겨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8월 20 며칠까지 3주 동안 진행되는 온라인 포럼이거든요. 어디로 들어가서 하면 돼요? 국민신문고 사이트의 정책 포럼 안에 들어가서 제목에다가 동물병원 검색하면 지금 요거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의견 남기시면 됩니다. 네. 아마 그 표준 수가제를 단순히 도입해야 된다라고만 막연히 생각하셨던 분들은 오늘 우리 이학범 대표 얘기를 듣고는 이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고민이 조금 생기셨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제도 가이드라인을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론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다양한 의견들을 피력을 해주시면은 더 좋은 동물들을 위해서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표준 수가제랑 약간 차이가 있는 얘기일 수 있겠지만요. 사람도 분명히 진료에 비급여 항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급여, 비급여, 보험이 안 되는 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심평원이 최근에 조사한 거예요. 955개 비급여 항목을 조사했더니 2만 5천 건을 조사했거든요. 병원별로 가격이 평균 7.5배 났고요. 최대 17.5배까지 났어요. 사람 의료도 비급여는 이렇게 17.5배까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동물병원의 모든 진료는 비급여라는 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급하게 뭐 빨리 정착이 돼야 된다라는 조급함을 좀 버리고요. 어떤 것들이 우리 동물들을 위해서 더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오늘 위클리벳 황당무계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